힘들다. 두 번 뛰고 일어났어요. 다시 받았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휘트니 뮤지엄 얘기를 해보려고요. 뉴욕의 좋은 점은 비가 와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박물관, 갤러리들 구경하는 건데요. 이때가 마침 휘트니 비엔날레 기간이어서 더 알차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제일 꼭대기층인 8층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8층에서는 해롤드 코헨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코헨은 인공지능이 활발히 논의되기 훨씬 전인 1973년에 인공지능 아론을 개발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한 인공지능 예술의 선구자입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 인물을 암시하는데 예술적 창작이 신과의 소통이나 신성한 영감의 결과물로 미화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플로터입니다. 플로터는 코헨의 초기 드로잉 머신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전시 기간 동안 제작된 드로잉 중 엄선된 일부는 정기적으로 벽에 전시됩니다. 이렇게요. 아론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명령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창작하는 예술적 주체로 설계되었다는 점인데요. 아론은 미리 정의된 규칙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가 발전도 하고요. 코헨은 이런 아론을 인간과 대등한 협업 파트너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7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테라스를 슬쩍 봤는데 역시나 닫혀있네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름답고 작품 감상도 할 수 있으니까 날 좋을 때는 꼭 구경하고 가세요. 7층에서는 휘트니 뮤지엄이 엄선한 1900에서 1965년 사이의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이 전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상설전이고요.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지 벨로스의 댐프샷 피르포입니다. 실제 경기를 묘사한 거예요. 이 뮤지엄을 만든 휘트니의 초상화고요. 로버트 헬리가 그린 작품입니다. 플로린 스테트하이머의 뉴욕 리버티라는 작품입니다. 뉴욕 그 자체죠. 칼더의 서커스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칼더 아시나요? 모빌의 창시자고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의 작품이 300억 원에 팔린 적이 있는 정말 유명한 작가입니다. 마스덴 하틀리의 로빈 후드 코브 조지타운 메인이란 작품이고요.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 바라봤어요. 조지아 오케이프의 플라워 앱스트랙션입니다. 이번 뮤지엄 방문해서 가장 마음이 갔던 그림이에요. 그녀는 작은 꽃을 크게 확대해서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걸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화가죠. 에드워드 호퍼 작품들 구경해 볼게요. 챗 GPT한테 에드워드 호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했더니 에드워드 호퍼는 고독과 고요함이 감도는 미국의 도시와 일상을 현실적이면서도 시적으로 그려낸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이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림들이 밝고 희망차진 않아요. 색감도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고요.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푸른 저녁입니다. 호퍼가 파리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7am이란 작품이고요. 시계를 보시면 7시라고 되어 있죠. 햇빛 속의 여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호퍼 작품의 장점은 무한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점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해서 저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휘트니 뮤지엄에서 1930년에 구입한 이른 일요일 아침이란 작품이에요. 휘트니 박물관 첫 전시의 중심 작품이었고 즉시 컬렉션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에드워드 호퍼의 초상화예요. 바바라 앤 데이빗 잘레지닉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시죠? 화가 이름이 아니고 예술 후원자이자 수집가 부부의 이름입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을 후원하고 기증했다고 합니다. 색채가 강렬하고 인물들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느껴져서 기억에 남은 작품입니다.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작가 개인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정서적 치유와 재탄생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에드 클라크의 윈터 비치입니다.
특히 비참하고 빈곤했던 시기를 보낸 뒤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그런지 제목에 작가의 감정이 한껏 드러나 있네요. 팝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스퍼 존스의 작품들입니다. 살아있는 예술가 중 작품 가격이 가장 높은 작가라고 해요. 그는 성조기 그림들로 유명한데요. 어느 날 커다란 미국 국기를 그리는 꿈을 꾼 뒤부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채색된 청동, 이 작품도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말콤 베일리의 무제입니다. 이 작품은 노예제 폐지 운동 단체가 출판한 다이어그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왼쪽은 노예들을, 가운데는 노예 노동에 의존했던 면화 산업을, 오른쪽은 노예들이 배에 실려 강제 이송되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앨런 다르칸젤로의 마돈나와 아이고요. 모델은 제클린 케네디와 그녀의 딸입니다. 후아니타 맥닐리의 Is it real? Yes it is 입니다. 작가가 암 투병 중에 불법 낙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고요. 이 같은 주제의 작품이 드물고 전시는 거의 불가능했던 1960년대에 여성의 주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문제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작품입니다. 클래스 올덴버그의 거대한 담배꽁초입니다. 앤디 워홀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팝아트 미술가로 알려진 작가예요. 로잘린 드렉슬러의 죽음에 쫓기는 마릴린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보디가드와 함께 파파라치들로부터 도망치는 뉴스 사진을 사용한 작품이고요. 원본 사진을 찍혔던 당시에 과도한 취재 열기 속에서 기자들이 타고 있던 차가 충돌해 최소 1명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앤디 워홀의 전과 후입니다. 코성형 전과 후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여담인데 앤디 워홀이 자신의 코에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29살에 코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비가 종일 와서 테라스에 있는 작품들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작품은 데이비드 스미스의 연단의 파수꾼이고요. 왼편에 있는 작품은 아서리의 샤워하는 남자입니다. 농담이고요. 아서리의 리듬입니다. 테라스 안쪽 천장에는 칼더의 모빌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까 보신 칼더의 서커스가 그의 모빌 제작에 중요한 영감을 준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빌이라는 명칭은 변기 작품으로 유명한 마르셀 듀샹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모빌은 움직이는과 동기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칼더의 작품을 잘 설명하는 이름이었고 칼더가 이 이름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턴 휘트니 비엔날레를 둘러볼 거예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실제보다 나은 것입니다. 휘트니 뮤지엄은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진짜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론 과거의 진짜가 미래의 진짜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과 마찰의 불협화음이 작가 개개인의 성찰과 예술성으로 형상화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휘트니 비엔날레를 두고 가장 미국적이고 논쟁적인 비엔날레라고 칭합니다. 미국의 작가들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논쟁의 중심에 선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비판하기 때문인데요. 작품의 형식 또한 급진적이고 도전적이어서 호불호가 강하게 나뉘는 비엔날레이기도 합니다. 흙을 사용하여 백악관이 가라앉는 모습을 묘사한 이 설치 미술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키안 윌리엄스의 작품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벅스바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벅스바움상은 비엔날레에 참가한 작가 중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품을 선보인 단 한 명의 예술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작품은 낙태가 합법이었던 50년간의 기간 동안 낙태 돌봄 노동자들의 일상을 기록한 설치 미술입니다. 사진들은 주로 여성들이 전화를 받거나 의료기구를 소독하거나 직원 생일 파티를 열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예약을 잡는 등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약 2,500장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낙태 돌봄의 중요성과 그에 종사하는 이들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낙태 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촉진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Inner Time,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가장 눈길이 간 작품이에요. 총 67분 길이의 비디오 설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의 대규모 영화 촬영지인 헝디앤 월드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배우 아이리스가 1937년 난징 대학살을 다룬 역사 영화의 주인공 롤을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아이리스는 연습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연기 과정을 드러내며
역사적 사건의 재현과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정체성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하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조금밖에 보지 못했지만 배우로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짧게나마 몰입해서 보고 왔어요. 컬러감이나 미장센도 좋은 작품이라 작가의 다음 작품들이 기대됩니다. 줄리아 필립스의 작품입니다. 주로 신체, 권력, 폭력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고요. 젠더와 권력 구조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AI 모델을 활용해 항상 홀리언든의 얼굴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한 작품입니다. 관람객은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며 AI가 디지털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왜곡하는지 체험합니다. 작품을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이라 흥미로웠어요. 이 작품은 미술관 측도 모르게 프리 팔레스타인이란 문구가 감춰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원주민 저항운동과 어떤 형태이든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치 미술은 한국계 캐나다인 로터스엘 강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필름이라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재료를 다양한 장소에 노출하여 태닝시킵니다. 필름은 곧 피부와 동일시되며 이를 통해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예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두 회화 작품은 작가 마야 루즈닉의 작품인데요. 그녀는 보스니아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여러 난민 캠프를 거쳐 미국에 정착하여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 작가는 주로 전쟁, 슬라브 신화, 융 심리학 등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지배자의 세계가 거꾸로 되었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하며 원주민의 세계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띈 작품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봤어요. 미술 작품을 구경한다는 것이 모두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저 낯설다는 이유로 멀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수록 흥미롭고 가성비 좋은 취미생활이거든요. 걸으면서 감상해야 하니 운동도 되고요. 자, 이제 기념품 샵으로 가볼게요. 미술관에 있는 기념품 샵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둘러보는 편이에요. 감각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특히 전 우산을 눈여겨보는데요. 흔하지 않으면서 예쁜 우산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산 좀 탐났는데 참았어요. 이미 우산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한국으로 가져오기 좀 귀찮을 것 같아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도 화려하고 가격도 화려한 접시들이에요. 제프 쿤스의 아트 접시들이고 우측에 있는 이 접시는 무려 1000만원이 넘네요. 아하. 참으로 비싼 강아지예요. 참고로 제프 쿤스의 레빗은 201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9,107만 5천 달러에 낙찰되며 2018년 데이빗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에 기록한 낙찰가 9,030만 달러를 뛰어넘어 생존 작가 작품 사상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1,340억 6천만 원 정도네요. 이건 알파벳 책이에요. 제가 봤던 알파벳 책 중에 가장 예술적이고 예뻤어요. 휘트니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 로라 오웬스의 작품이래요. 평론가들은 그녀에 대해 미술의 규칙을 유쾌하게 해체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작가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예술가라는 문구가 적힌 아이용 앞치마와 옷도 있었어요. 미술 좋아하는 아이 선물용으로 좋아 보였어요. 스티커 코너입니다. 저를 위해 고심 끝에 고른 스티커들이에요. 캐리어에 붙이려고요. 독특한 귀걸이들도 있었고요. 아트 프린트물도 있었고 도자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휘트니 비엔날레를 기념해서 제작된 제품이래요. 도자기 조명이에요. 디자이너 스테판 백먼이 설립한 레터럴 오브젝트의 제품들이에요. 색 조합이 예쁘죠? 탄산음료 담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핸들이 눈에 띄어서 찍어봤어요. 먹을 수 없는 음식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유키 앤 도러스 그로서리의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미술관 구경이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 미술관 구경한 기분이 드시길 바라며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휘트니 뮤지엄 1층에 빵 맛집이 있습니다. 크루아상 맛집으로 유명한데 특히 피스타치오 크루아상이 별미라고 하니 기회되면 드셔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